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또 여러분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그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남들 보면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갈 때 보면은 남들은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돈을 못 버는 듯한 느낌도 있고, 주식 또한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이 폭등을 할 때 나만 그 주식을 사지 않아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느낌이 바로 이제 포모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나, 이런 것 때문에 늦게 불나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물려서 또 한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들에 대한 투자 성향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이 한참 상승을 할 때 거의 9천만 원에 다다랐을 때 언론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1억 5천 3억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신 분들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고, 이러다가 정말 나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느지막이 달려들었던 사람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물려있다라고 하는 거. 거의 90% 그리고 99%까지 떨어진 알트코인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이 그렇게 깎여 나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주식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달려들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남들이 투자 다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그 포모 현상 때문에 참지 못하고 달려드시는 분들, 결국에 또 물리고 또 세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않은 시점에서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 논란이 있을 때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들어가신 다음에 조용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논란이 해소된 이후에 당연히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새만금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만금에 대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인해서 기재부에서 커트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 그로 인해서 새만금이 더욱더 불확실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꺼려지는 새만금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런 느낌까지도 받는데요.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좋은 이치를 미리 선점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이 논란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요, 더욱더 강해지는 새만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논란됐던 부분들, 예전에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같은 경우는 바다를 매립을 해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가 탄생이 된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어떻습니까? 지자체인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에 같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로 인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가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각 지자체에 대한 분열이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또 발목이 잡히는, 그로 인해서 분란만 키워지는 새만금이 되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새만금이 더욱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또 있었는데요. 자, 지금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한 발 빼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새 지자체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러므로 해서 어떻습니까? 기존에 서로 욕심만 챙겼던 그 기존에 있는 지자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새만금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항상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부정적인 요소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변환이 되면서 예전에 극복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한 번에 극복을 시키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시키는 그런 어떤 새만금의 미래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요, 새만금 특별자치시와 전북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논란이 컸던 그 새만금 특별자치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새만금이 과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이 될까요?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이 가야 할 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새만금 해묵은 지역주의 논란과 그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라북도를 넘어서 정부가 직하라는 특별자치단체로 지정될 필요가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충청남도권에 해당하는 세종시는 특별자치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의 땅을 나누어주고 그 나눠진 땅으로 해서 특별자치시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직속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란이 없고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상당히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새만금 사업은 전북만의 사업으로 인식되며 현재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잼버리 또한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신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인프라는 지역 사업으로 분류되어 그 규모가 대래 축소되어 왔고, 여기에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세 기초단체의 관할권 분쟁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애를 먹은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개발을 착수하고 완료할 때마다 관할권 다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개발이 완료가 되면 될수록 새만금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각 지자체는 그 땅에 대한 욕심이 더욱더 커지다 보니까 분란만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다툼의 문제만 커지다 보니까 새만금이 가야 될 방향성에서 자꾸 저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들 지자체는 관할권 분쟁이 개발을 지연한다는 말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짜 뉴스일까요? 자,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교통부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을 띠고 있는 전라북도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지자체의 관할권 분쟁은 어떻습니까? 이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새만금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전라북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중단을 지시를 하고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배경의 핵심에도 새 지자체의 다툼이 자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새만금 개발이 앞만 보고 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냐면 새 지자체에 대한 어떤 관할권 분쟁은 법적 소송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면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뺏으려고 하는 자와 주려고 하는 자 별로 없는데 가지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한 발 뺀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새 지자체가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시 이 새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서 뺏어 오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새만금 최근요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4가지 안으로 지금 새만금 행정에 대한 행정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새만금 방조제로 새로 탄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새만금 시로 지정하는 것과, 그리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새만금 방조제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시 추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땅을 이 땅만 따로 떼내어서 새만금 시로
지정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현재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엮어서 매립된 지역과 이미 기존에 있는 지역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통합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다라는 거. 자, 세 번째로는 간척지를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세종시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는 기존의 새 지자체를 통합한 새만금 특별자치시 출범을 네 가지 안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매립된 지역을 새만금시로, 그리고 새 지자체와 함께 통합시로, 아니면은 특별자치시로 어떻습니까? 통합된 새 지자체와 함께 특별자치시로 이렇게 만드는 네 가지 안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 그래도 새만금이 더욱더 개발에 대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관할보다는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어떠냐면 특별자치시로 가는 방향성에서는 매립된 지역만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지자체 군산, 김제, 부안과 함께 엮어서 특별자치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마지막에 종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특별자치시로 간다라고 하면 자치권 행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자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라북도에서는 약간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은 서로 협력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충청남도의 특별자치시로 탄생이 된 세종시, 그러한 세종시로 인해서 충청남도는 더욱더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모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라북도가 한 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듯 하지만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한다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개발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수립된다라고 하면은요, 새만금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게 되고, 새만금이 지역사업에서 벗어나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예산을 지역예산 분류에서 빼고 기존 14개 지자체를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새만금으로 가는 예산을 어디로 갑니까? 전라북도 14개 지자체로 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더욱더 어떻습니까? 예산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발전할 가능성도 높고, 또 새만금 특별자치시는 자치시대로 예산을 배정을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다 합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해서 정부가 직하 새만금시가 충청권으로까지 확장, 사실상 전라북도 외연을 넓힐 수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뭐냐면 새만금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새 지자체 양보와 함께 전라북도의 양보를 통해서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 새 지자체가 하나로 가든 매립된 지역만 따로 특별자치시로 떼어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이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앞에 전북이라는 이름이 없더라도 지금은 전북 새만금, 새만금 하면 전북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특별자치시로 빼내게 되면 전라북도와 새만금은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전북이라는 이름이 없더라도 새만금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역할이 바뀌는 것도 결코 아니고, 광역시를 예로 들면 직한시로 시작한 광주는 전남이 아닌 별도의 광역자치단체이지만 호남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 규모가 점차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부산이나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전북이라는 이름이 빠진다고 해서 새만금의 국제공항과 신항만,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 지구를 결과적으로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리는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는요, 지금 현재 광역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도시가 전주시 아닙니까? 그러나 새만금이
특별시로 특별자치시로 승격이 된다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킹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킹카가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전라북도의 오히려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새만금 자체도 개발에 대한 탄력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새만금 논란이 발생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정부 또는 민간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새만금을 죽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만금을 더욱더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새만금 투자에 정말로 적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새만금 특별자치시가 승격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주춤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엄청난 투자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새만금 TV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사업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약간의 변경 차원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보유분 토지를 일부 매각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밸류에이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을 저희가 따로 떼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회로 잡으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새만금TV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